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고혈압을 앓고 계시고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말이에요. 이 생선들이 왜 혈관 건강에 좋은지 아세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6% 낮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하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 구이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반찬 중 하나이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 식탁에 올려보세요. 혹시 생선 비린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조리하기 전에 우유에 10분 정도 담가두시거나 생강을 함께 넣어 조리하시면 비린내가 많이 줄어들어요. 또한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이 맑고 살이 탄력 있는 생선을 골라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 말이에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호두의 경우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이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견과류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바로 양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에 살짝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공된 견과류보다는 생견과류나 볶은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가공 견과류는 혈압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견과류를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올려서 드셔도 좋아요. 씹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견과류를 곱게 갈아서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식,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들이에요. 이런 채소들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녹색 잎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녹색 잎채소의 풍부한 엽산은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금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채소 중 하나인데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혈관 벽을 보호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녹색 잎채소를 드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채소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잎채소 섭취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채소를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거나 죽에 넣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등푸른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생선을 자주 먹고 싶지만 준비하기가 번거롭다고 하세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마트에서 고등어나 삼치를 살 때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사서 토막 내어 냉동실에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생선을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챙기게 됩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아요. 고등어 구이의 경우 생선에 소금을 살짝 뿌리고 10분 정도 놔둔 후 팬에 구우면 됩니다. 이때 팬을 충분히 달군 후 생선을 올려야 들러붙지 않아요. 중불에서 한 면을 3분에서 4분씩 구우면 완성입니다. 삼치찜도 좋은 방법이에요. 삼치를 토막 내어 양파, 무와 함께 냄비에 넣고 간장 2큰술, 물 1컵을 넣어 끓여주면 됩니다. 생강과 마늘을 조금 넣으면 비린내도 줄어들고 맛도 좋아져요. 혹시 생선을 직접 손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트에서 미리 토막 내어 파는 것을 사시거나 생선 가게에서 손질을 부탁드려도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마트에서 생선 손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선 통조림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고등어 통조림이나 참치 통조림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거나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로 견과류를 생활 속에서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는 간식으로 드시기 가장 좋습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셔보세요.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치 견과류를 작은 그릇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과다 섭취를 방지할 수 있어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다진 호두나 아몬드를 넣어 드시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추가하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견과류는 기름기가 많아서 상온에 오래 두면 산패될 수 있어요.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견과류를 씹기 어려우신 분들은 견과류를 우유나 두유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후 드시거나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바나나와 호두를 함께 갈아서 만든 스무디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세 번째로 녹색 잎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녹색 잎채소는 생으로 드시는 것과 조리해서 드시는 것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져요. 시금치의 경우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옥살산 함량이 줄어들고 철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친 후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짠 다음 참기름, 마늘, 간장으로 무쳐 드세요. 상추나 깻잎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쌈채소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세요. 이때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조금 뿌려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2-3분 정도만 데치세요. 브로콜리를 데칠 때는 줄기 부분을 먼저 넣고 1분 후에 꽃 부분을 넣으면 골고루 익습니다. 케일은 생으로 드시기에는 약간 질긴 편이니까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케일칩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녹색 잎채소를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월요일은 시금치나물, 화요일은 상추쌈, 수요일은 브로콜리 볶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또한 국물 요리에 녹색 잎채소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시금치나 상추를 넣어 드시면 국물도 시원하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음식을 따로따로 드시는 것보다는 함께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등어구이에 시금치나물을 곁들이고 식후에 호두 몇 개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합으로는 삼치찜에 브로콜리를 넣어 함께 끓이고 식후에 아몬드 몇 개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한 끼 식사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음식들을 드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둘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 섭취량을 주의하셔야 하고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녹색 잎채소 섭취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이 음식들만으로는 혈관 건강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혈관 건강에 좋은 세 가지 음식과 실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음식들을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 건강을 위한 일주일 식단 계획을 세워보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이 세 가지 음식 중 최소 하나씩은 포함되도록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월요일에는 아침에 호두를 넣은 요거트를 드시고 점심에는 시금치 된장국을 드세요. 화요일에는 저녁에 고등어구이를 준비하고 브로콜리를 곁들여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2번은 꼭 등푸른 생선을 드시도록 계획하세요. 화요일과 금요일을 생선의 날로 정하시면 기억하기 쉬워요. 화요일에는 고등어구이, 금요일에는 삼치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조리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등푸른 생선을 조리할 때는 절대 튀기지 마세요.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칼로리도 높아져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구이나 찜,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는 팬에 기름을 두르지 말고 생선 자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구우세요. 생선에 소금을 뿌려 10분 정도 놔두면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기름도 함께 나와요.
이때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낸 후 구우면 비린내도 줄어들고 맛도 좋아집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서 파는 견과류 중에는 설탕이나 소금, 인공 조미료가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혈압이나 혈당에 좋지 않으니 피하세요. 생견과류나 단순하게 볶은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잎채소를 조리할 때도 주의하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치세요. 특히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2-3분만 데치면 충분해요. 색깔이 선명한 초록색이 되면 바로 찬물에 헹궈서 조리를 멈춰주세요.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과자나 빵, 튀긴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음식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과자나 케이크, 도넛 같은 것들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아요. 식품 포장지에 있는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서 트랜스 지방이 0지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줘요. 젓갈류, 장아찌,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들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하는데 라면 하나만 먹어도 이 양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돼요. 따라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에요.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는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특히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요. 목이 마르실 때는 물을 드시고 단맛이 그리우실 때는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자주 드시지는 마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 구워서 기름을 빼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 삼겹살을 구울 때도 기름이 많이 나오면 키친타월로 닦아내면서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일주일에 80%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20%는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혈관 건강을 위한 식사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들고 이는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될 수 있어요. 한 입에 30번 정도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당한 양을 드세요.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평소 드시던 양의 80%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15-20분 정도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에 부담을 줘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음식만으로는 혈관 건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동은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체조 같은 것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하루 7-8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혈관 건강에 큰 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취미 활동이나 명상, 심호흡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지금까지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과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매일 견과류 한 줌씩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두 3개나 아몬드 10개 정도를 그릇에 담아두시고 하루 동안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녹색 잎채소를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매일 한 끼 식사에 시금치나물이나 상추쌈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 드시던 반찬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주부터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기 시작하세요. 화요일과 금요일을 생선의 날로 정하시면 기억하기 쉬워요. 이렇게 단계별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부담스럽지 않게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어요. 핀란드에서 2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간호사 건강연구에서는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여성들이 심장병 위험이 35%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단을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6개월 후에는 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먹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죠.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녹색 잎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당뇨가 있어도 견과류를 먹어도 되나요?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견과류는 드실 수 있어요. 오히려 견과류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라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 이내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생선을 싫어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생선을 직접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아요. 생선의 비린내가 싫으시다면 레몬즙을 뿌리거나 허브를 함께 조리하면 비린내가 많이 줄어들어요. 네 번째 질문: 얼마나 오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5번째 질문, 비용이 많이 들까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견과류는 대용량으로 사시면 더 저렴하고 등푸른 생선도 제철에 사시면 가격이 저렴해요. 녹색 잎채소는 원래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한 달에 5-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어요. 6번째 질문, 가족들이 함께 먹어도 되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가족들이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특히 성장기 자녀들에게도 이런 음식들이 좋은 영양소를 제공해요. 다만 어린아이들의 경우 견과류를 통째로 주면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 잘게 다져서 주시거나 견과류 버터로 만들어 주세요. 혈관 건강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보세요. 3개월 후 목표: 일주일에 생선 2회, 매일 견과류 1줌, 매일 녹색 잎채소 1회 이상 섭취. 6개월 후 목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수치 개선 확인. 1년 후 목표: 이런 식단이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실천. 목표를 세우실 때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건강해지기보다는 일주일에 생선 2회 먹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더 달성하기 쉬워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장보기를 가서 이런 음식들을 고르고 함께 요리해 보세요. 기록하는 습관도 만들어 보세요. 달력에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이런 작은 성취감이 지속하는 동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씩 혈압을 재고 6개월에 한 번씩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음식: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 잎채소. 실천 방법: 단계별로 천천히 늘려가며 습관 만들기. 주의사항: 개인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의사와 상의하기. 장기 계획: 구체적인 목표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기.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혈관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